자, 오늘은 2월 4일입니다. 2024년도 2월 4일입니다. 일요일. 오늘이 입춘이 되겠습니다. 입춘 맞죠? 예. 자, 여기 보시면 지난주까지 제가 촬영을 했는데, 여기 물이 좀 찌는 데는 키가 작고 작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. 여기 보시면 수분이 많죠. 예. 관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물이 찐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. 전체적으로 고추가 이제 보니까 어제 수확했네요. 했고 이게 꽃잎 한번 보십시오. 예,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고, 요게 이제 어떤 데 가면 망이 가운데만 있는 이렇게 데가 있고, 이 좌우측이 그냥 이렇게 줄로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. 이것의 효과는 양쪽에 다 이런 줄을 망을 걸 수가 있는데, 걸면은 위로 많이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 옆으로 좀 벌어지는 게 적습니다. 척지가 적게 발생하면은 전체 생장량 그리고 광합성에 의한 양이 적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후반기 생육에는 좀 불합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지금 수확을 하고 계시네요. 예. 그러면 이쪽을 보시면 군데군데 조금 물이 조금 찐 데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색깔이 엽색이 약간 노랗게 변하는 데가 있습니다. 이것은 질소 지배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뿌리가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오늘이 비가 오고 어제도 그렇고 흐린 날이 지속됩니다. 이런 경우에 여기 이제 LED 등 있지 않습니까? 설치를 해서 인공 조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설 재배를 할 때는 투입비가 많기 때문에, 이게 이제 연료비, 소위 난방비 한번 보십시오.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. 그래서 한 굴통에 난방비가 많게 들어갈 때는 1,500만원, 200만원까지도, 2천만원까지도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한 굴통에 5천만원 이상 총 매출 정도를 내야 어느 정도 인건비하고 커버가 될 정도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연료비가 상당히 중요하죠. 그래서 또 추운 날이 지속되면, 그래서 기상이 받쳐주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히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한번 보십시오. 줄기가 대가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죠. 예, 자라고 있으니까 문제없이 되고 있는데, 대가 좀 약해 보입니다. 예. 그래서 대를 소위 아래쪽에 이 줄기를 강하게 키우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뿌리도 강하고 전체적인 힘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. 자,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배수가 조금 불량한 하우스였고, 여기는 한번 보십시오. 처음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하고 대조가 많이 되죠. 키도 좀 크고, 여기는 이제 시들었다든지 잎이 변색되는, 황화되는 게 거의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이만큼 배수가 중요하다. 여기 한번 보시면 고래 그 물이 찌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절대적인 배수가 중요하다. 그리고 요 앞에 조금 물 찌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러니까 작황이 영 안 좋다 하는 거죠. 자, 여기 보시면, 자, 고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달리거든요. 이렇게 이제 홍고추가 생긴다는 것은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. 이게 놔두고 시간이 경과해서 그럴 수도 있고, 조기에 이게 만약에 홍고추가 발생하면은 그냥 하나 따 드신다고 하지만 이게 아닙니다. 빨리 이제 요것을 즉기에, 그러니까 따야 될 시기에 제대로 못 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, 저기 이제 수확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수확 작업할 때도 이렇게 서서 하셔야지, 앉아서 하시더라도 운반기 있지 않습니까? 그걸 꼭 활용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이제 사실 골병되는 일입니다. 이게 수확 작업이 제일 힘들거든요. 여기도 지금 수확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. 저기서 안쪽에서 해 나오는 건지 여기서
들어가는 건지, 예. 안으로 들어가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니, 자,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만큼 여기 한번 보십시오. 물 찌는 데는 완전히 뭐 전멸이죠. 이 기본입니다. 이거 배수가 안 되면 이건 뭐 농사 지을 생각을 마셔야 됩니다. 그래서 배수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. 외부 장면을 한번 제가 비춰 보겠습니다. 까마귀가 깍깍 샀습니다. 까마귀를 좋게 평가하면 좋고, 저 일본 북부 홋카이도 쪽에 가면 아주 길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생육이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하우스보다는 훨씬 생육이 좋죠. 자, 그러면 여기 이제 세 번째죠. 세 번째 하우스인데 생육이 아주 대단합니다. 그죠? 예. 아주 왕성합니다. 여기 골 한번 보십시오. 물을 찐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이만큼 배수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. 아주 멋지게 자라고 있죠. 예. 이 병도 거의 안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인지를 하시고, 그리고 농사 짓는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. 이게 초기 투입비가, 요게 이제 시설하우스 하나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3천만 원 투입이 됩니다. 그래서 뭐 땅도 있어야 되고 참 쉽지가 않죠. 그리고 또 노동력 구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. 그래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은 욕심내면 절대 안 됩니다. 절대 다른 분 잘 하시는 분 집에 머슴을 최소 1년, 한 2년 정도는 사셔야 됩니다. 그래서 사시고 배우셔야 됩니다. 배우신 다음에 꼭 하시라 하는 말씀드리고, 이게 이제 경기 여파가 매우 중요합니다. 소비가 없으면 이 팔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10kg에 뭐 2만원, 3만원 할 때도 있었습니다.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절단하는 겁니다. 그런 점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하셔야지,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지입니다. 자, 이 점을 이해를 하시면서,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 한번 보십시오. 마치려 했는데 지금 해가 나오니까 이 위에 그렇게 정발했던 정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 땅에서 정발하는 것이고, 그리고 이제 여기 잎을 통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이제 정산이라고 합니다. 위로 날아가는 물을 이 정발산량이죠. 합치면 이것들이 위에 이렇게 밤에 맺혀 있다가 이제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. 비 오듯이. 요걸 이제 소위 위에서 맺혀 있는 것을 결로라고 하는데, 겨울에는 이슬이 맺힌다는 거죠. 그러면 이게 광합성 하는데 아주 불리합니다.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인지를 하시고, 비닐 사용하는 것부터 철제, 골재 사용하는 것부터, 그리고 정발산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, 이게 전부 과학입니다. 스마트팜이란 게 여기에서 비닐하우스부터 시작이 된다, 이렇게 인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